4월 10일 아침 11시 50분입니다. 얼굴이 엄청 부었는데 어제 정말 오랜만에 저희 시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같이 해먹고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걱정을 해서 해결될 일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좀 내려놓는 게 되게 좋다고 이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하시던 데가 있는데 8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이제 좀 어떤 무례한 행동을 이제 조금씩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상대방이 같이 일을 하시는데, 근데 어느 날은 이거는 정말 좀 이상한데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 말고 다른 직원을 이제 뽑으신 거죠. 정직원으로 좀 젊은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홀대하게 된 거예요. 알아서 나가게끔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저도 뭐 누군가한테 그렇게 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당한 적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랑 헤어지려고 나를 홀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내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지금은 너랑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같이 일을 해서 너무 고맙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진짜로 하고 싶은 어려운 말을 못하고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무례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나도 옛날에는 이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투로 했었던 적이 뭐 가족한테나 친구한테나 뭐 직원한테나 동료한테나 있었네 이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그때는 이 사건이랑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정도의 이제 제가 되게 어린 새싹이었죠. 근데 어저께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테 함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랑 일을 하는데 저도 딱 한 명 그랬던 적 있어요. 저랑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과도 되게 좋고 그리고 되게 외모도 너무 출중하고 기술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 중에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그 뭔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않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통제력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안 되면은 지금의 이제 저라면은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니까 저는 선생님이랑 조금 여기까지 인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좋게 헤어졌을 수도 있는데 꼭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늘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해달라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원장님이랑 저도 제 원장님이랑 일을 할 때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크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생존계 된다고 원장님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10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높아지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진짜 저한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일만 끝나면 저를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진짜 미쳐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안 됐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원장님이랑 뭐 헤어질 때 그 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싶다는 표현을 차마 말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좀 짜증을 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짜증을 어느 날 받아주다가 좀 물어봤죠. 원장님 계속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원장님 제가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진짜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면 난 너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퇴직금이라든지 이게 나중에 이제 돌아올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해볼 것들이.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본사에서 관리를 해서 퇴직금 같은 거를 본사에서 이제 호락호락하게 주진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그거를 자르면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점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원장님 저 나가라고 하면 저도 나갈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하시냐고 했더니 이제 그때 스타벅스 커피숍에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원장의 입장에 10년을 있었잖아요. 원장님의 마음을 300% 알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얘를 함부로 정리를 하자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어려운 얘기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헤어지는 이유가 나쁜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신에 그 사람 비위 맞추거나 눈치 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매너 있게 무례하지 않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안 됐었고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그러니까 저는 보면 대부분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들 지금 선생님 말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직장 동료들이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어려운 말을 그 사람한테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말을 꺼내봤자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려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말을 좀 성숙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이어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화를 내지 않고 되게 이제 조숙하게 이제 매너 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사실 내 얘기를 받아주지 않고 화를 낸다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좀 냉정하게 저는 그 사람이랑은 좀 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더 많이 성숙해졌을 때 그때 또 연이 이어질 수도 있고 거리를 둬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의 대부분들이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이제 많이 맞았죠. 엄마 아빠한테 많이 맞았는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맞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재훈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을 저도 듣지 않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저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를 도우려고 했던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제 수준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얘기하다 또 산으로 갔는데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결을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되게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진지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기까지 저도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랑은 사실 좀 빨리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거리를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뭐 괜찮은데 성숙해지지 않고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같이 하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저는 지금 휴가를 4일을 냈는데 벌써 휴가 막바지거든요. 근데 정말 그 4일이 4시간처럼 지나갔어요. 내가 나와 보내는 시간도 이렇게 짧은데 내가 좋은 사람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짧잖아요. 근데 내가 안 좋은 사람들이랑 굳이 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파마를 해보고 뭐 예를 들어 파마도 되게 잘 나왔고 그래서 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분은 저한테 뭐 악의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약간 덜렁덜렁거리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연락이 안 되고 손님들은 얘가 이러려니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걸 처음 겪으신 거죠. 제 연락을 계속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제가 연락을 일하면서 진짜로 못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혼나야 될 부분이에요. 고객들한테 늘 혼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좀 할머니 돌아가지고 힘든 시기라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딱 전화를 했을 때 그분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전혀 저한테 악감정이 없는데 그분이 저랑 통화를 하면서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려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딱 그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카톡을 읽지 않는 거가 악의가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단어를 얘기를 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딱 그러니까 그분한테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정말 악의는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와서 파마를 하는데도 파마를 하러 왔는데 파마가 하나도 안 풀린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그분은 집에 가면 풀리고 여기서는 안 풀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결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한테 악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악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도 내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 이 디자인이 이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나랑 정말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어떤 더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해결돼서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런 관계는 사실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또 네일 아트를 받으러 와서 오늘 영상 2개를 올릴 거거든요. 쉬는 날이라.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 또 아까 지금 했던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